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긴 하는데 평생 더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는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성과 여성,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아마 대부분 바로 여성이라고 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6년에서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고 하죠. 이건 뭐 다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그럼 더 자주 아픈 쪽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바로 여성입니다. 더 오래 살긴 하는데 평생 골골거리면서 더 아프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근사한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남녀 건강 생존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더 많이 아픈데 더 오래 사는 이 미스터리를 오늘 저희가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건강 미스터리 그 첫 번째 장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 역설을 푸는 열쇠는요, 바로 남성과 여성이 건강을 대하는 태도, 그 근본적인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성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면서 건강을 챙기는 스타일이고요. 남성들은 괜찮아 괜찮아 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식의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바로 이 행동의 차이가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여성들의 전력을 보면요, 이게 진짜 흥미로워요. 일단 몸이 좀 아프다, 신호가 온다, 그럼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의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거의 뭐 생존 명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재밌다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숙제처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다, 병원에 간다, 위기감을 느낀다, 운동한다. 이런 생존형 피드백 루프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성들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건강을 약간 취향의 문제, 기호의 문제로 봐요. 웬만한 통증은 이 정도는 참아야 남자지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운동도 치료 목적보다는 몸짱 되려고,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파도 병원을 잘 안 가니까 위기감도 늦게 오고, 결국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빵 하고 터지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여성의 이 반응적 접근법이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실제 한 분의 데이터를 통해서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믿어지시나요? 1년에 300회 이상. 이건 뭐 거의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극단적인 숫자가 바로 그 반응적 접근법이 얼마나 치열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스모킹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 여성분의 건강 상태가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알록달록한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각각 뭘 의미하고 이 안에 어떤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그래프 맨 위에 있던 파란 선 기억나세요? 총 병원 방문 횟수는 10년 내내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덜 아파진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뭘 했냐?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들을 관리 가능한 자잘한 질병들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질병의 대체라고 해요. 이 10년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5년은 잠복기입니다. 열심히 운동하는데도 내과 질환 수치는 안 떨어져요. 몸이 버티는 거죠. 그러다가 57세를 기점으로 와, 그래프가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집니다. 변곡점이 온 거죠. 이때부터 세포 수준에서 회춘이 이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차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내과 질환은 바닥을 찍고 몸이 완전히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되는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드라마틱한 여성분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전형적인 남성들의 건강 패턴은 어떨까요? 이걸 아주 잘 설명해주는 강력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쇠 증후군입니다. 이 말 너무 와닿지 않나요? 특히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 아버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방식인데요. 내 몸을 그냥 일하기 위한 기계,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계는 어때요?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냥 막 돌리잖아요. 바로 이게 남성들의 모 아니면 도, 접근법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결국 뭘 만드냐? 바로 요요 현상을 만듭니다. 여성에게 건강 관리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면 남성들한테는 야, 딱 3개월 빡세게 해서 혈압 낮추자 같은 단기 프로젝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프로젝트는 어때요? 끝나면 끝이죠.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아, 이제 좀 쉬어야지 하는 보상 심리로 예전의 나쁜 습관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여성은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으로 10년짜리 마라톤을 뛰면서 몸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데 성공했어요. 반면에 남성은 일해야 하니까 라는 기능적인 필요 때문에 단거리 질주를 하다가 결국 재발하고 상태는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마치 고장난 기계에 기름칠만 살짝 해서 다시 과부하를 걸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제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서 사회 시스템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엄마가 알면 온 가족이 안다. 아빠가 알면 자신밖에 모른다. 와,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가정 내에서 건강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이 말 뒤에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숨어 있어요. 여성들은 보통 가족의 최고 건강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병원에서 들은 정보를 남편 식단에 바로 적용하고 아이들 영양제를 챙기는 정보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성들은 어때요? 가정의 책임감 때문에 내가 아픈 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건강 문제를 혼자 끙끙 앓는 정보의 종착역, 고립된 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하드웨어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전문의를 만날 수 있고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검진도 해주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이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우리, 바로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즉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고철덩어리인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는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그 주역이었던 아버지들의 몸도 선진국형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건 오늘 이야기의 요약이자 한 세대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돌쇠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우리 아버지 세대. 이제는 그 헌신적인 몸을 고장나면 고치는 수리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새롭게 짓는 재건축 베이스 캠프로 여기고 관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 소프트웨어는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